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자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계좌를 세팅하겠어라고 계좌를 세팅해 보시면 마음도 굉장히 편합니다. 신법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자금에서 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시장 구독자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한 투자 하셨습니까? 시장이 이제 좀 급변동이 심하고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8,000 찍었잖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급등이 사실은 온 거잖아요. 우리가 중간에 우여곡절은 좀 많았지만 코스피 지수가 8,000을 왔기 때문에 오늘 얘기는 조금 이제 시장하고 동떨어질 수 있는데 자금 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좀 받았지만 항상 그 세 가지 논점이 있죠. 세 가지 논점이.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1번은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기술적 테크닉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실제로 자금 관리가 더 중요하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멘탈이죠. 신법이죠. 그래서 뭐 기법이냐 신법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그중에 일단 자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금 관리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어디서 사고 팔고에 대한 트레이딩 혹은 주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주식은 투자이기 때문에 내 계좌를 어떻게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데 대한 얘기는 잘 안 하죠. 그래서 일단은 전제를 지수 8,000까지 올랐잖아요. 굉장히 이제 계좌가 많이 늘어났고 돈을 많이 벌었어야 됩니다. 안 버셨다라고 하면 뭔가 방향이 좀 잘못된 거죠. 지금 일단 돈을 많이 버셨다라는 가정하에 어떻게 이제 자금을 관리하느냐의 건데,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주식시장, 홀달한 시장에서 살아남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계좌를 좀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계좌를 쓰는 것보다는 좀 성격에 맞게 계좌를 적어도 2개, 혹은 한 3개 정도로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는 부분에서 계좌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는 하나의 그냥 참고사항이고 본인에 맞게 좀 더 커스터마이즈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계좌를 분리하는 방법은 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방법 말고 실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첫 번째 메인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로 이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계좌가 어떤 거래를 하든 메인 계좌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수익난 계좌에서 번 돈을 계속해서 그 계좌에 투입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계좌 규모가 작다면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계좌 규모가 된다라고 하면 수익금의 일부는 빼시는 게 좋죠. 그리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뺀 계좌를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지수가 8,000까지 올라왔다. 내 계좌가 3배, 4배가 되었다라고 하면 일부를 인출을 하시고요. 거기서 향후 사이클 혹은 그 다음 사이클을 보고 뭔가 좀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에 꾸준하게 투자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얼마를 투입을 하면 상당히 흔들림 없이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주가가 뭔가 신법이 흔들릴 때도 이런 적립 투자가 있으면 좀 버티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메인 계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장기 계좌가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계좌는 그러니까 제가 주관적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건데 일명 미쳤다 계좌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 미쳤다 계좌는 뭐냐면 사람이 항상 그 기질적인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에 충실하게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급등락이나 혹은 뭔가 짜릿한 도파민이 형성될 수 있는 걸 기대하고 또 거기에 사실은 워낙 언론이나 매체가 자극적인 부분을 쏟아내기 때문에 거기에 동화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거를 차단하고 거래를 안 하면 좋겠지만 분명히 중간중간 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메인 계좌를 가지고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 메인 계좌 전체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그 잘못된 판단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원짜리 계좌가 있다고 하면 한 50만원짜리 계좌, 100만원 미만의 50만원짜리 계좌를 아주 소액으로 따로 그냥 분리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나의 이 미쳤다 욕구가 솟구칠 때 이걸 참지 못했을 때 그 계좌로 쓰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풀배팅을 하든 뭘 하든 그 계좌에서 매매를 하는 거죠. 소액이 되겠죠. 어차피 계좌 규모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메인 계좌와 적립식으로 들어가는 계좌와 이 미쳤다 계좌 3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럴 때 계좌는 미쳤다 계좌에서 후에 막심한 매매를 하고 이럴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1,000만원이면 그 계좌는 5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50만원만 잃어주면 됩니다. 순간적인 판단 실수
언론에서 혹은 어떤 매체에서 혹은 친구가 야, 이 종목 정말 좋아해서 사봐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 미쳤다 계좌에서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읽어주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계좌가 없다면 내 메인 계좌를 가지고 야금야금 들어가다 보면은 전체가 다 들어가게 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죠. 메인 계좌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 계좌와 적립식 계좌와 그리고 본능에 충실한 소액 계좌 이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금 관리라는 게 결국은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자본을 배분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계좌를 분리하라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적어도 이 세 가지 계좌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잉여 자금이 생길 때 자본 투입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죠. 1,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초심자의 행운에 의해서 한 1,200~300만 원 벌죠. 그래서 한 1,300만 원이 됩니다. 아, 요것 봐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볼까? 라고 해서 돈을 더 밀어 넣으면 그게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계좌를 세팅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막 1,500만, 1,000만 원 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금 투입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켈리의 법칙이 있죠. 켈리의 법칙에 의해서 들어가면 좋겠지만 사실 그건 전문 투자자도 지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금 규모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학생들한테 가장 강조했던 방법인데 비율로 하시면 좋습니다. 비율. 그래서 비율 고정 비용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일해서 또 1,000만 원 잉여 자금이 생겼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1,000만 원은 이걸 언제 투입할까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언제 투입해야 되겠습니까? 그 1,000만 원짜리 계좌가 2,000만 원이 되면 투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가 일정한 수익률, 예를 들어서 내가 50%라면 1,500만 원, 100%라고 세팅했다면 2,000만 원이 되었을 때, 이제는 돈을 더 추가로 불입해도 되겠구나 해서 돈을 집어넣는 거죠. 이게 자금 이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거꾸로 하죠. 1,000만 원으로 하다가 500만 원으로 쪼그라들면 돈을 더 집어넣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금이 1,000만 원이라면 그게 내가 예상한 범위에 도달했을 때만 추가로 돈을 더 집어넣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율 고정 방식인데 이게 제가 볼 때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아이디어라는 방식입니다. 내가 돈을 추가로 넣을 만큼 실력이 없는데 돈만 계속 무지하게 넣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수익률에 도달을 할 때마다 그 자금을 늘려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좌를 분리하는 것과 자금의 투입은 계좌가 쪼그라들 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수익률을 달성을 했을 때 추가 불입이 가능하다. 이 두 가지를 지키시는 게 자금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우리가 그 주식 투자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마치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것이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건 돈을 벌기 위한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자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간과시하니까 누적으로 쌓았을 때 적립식 계좌 같은 어떤 복리로 계속 가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짧을 때는 표시가 나지만 3년, 5년, 10년 지나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적립식 투자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계좌를 어떻게 분리할 거냐를 한번 본인의 기술적인 그 부분을 판단을 해보시고 나는 이렇게 계좌를 세팅하겠어라고 계좌를 세팅해 보시면 마음도 굉장히 편합니다. 신법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자금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는 이 멘탈이라는 게 매매 방식에서 오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 경험으로는 멘탈은 자금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자금이 안정적으로 배분되어 있고 내가 돈을 잃었을 때도 데미지가 크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자연적으로 멘탈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매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금을 어떻게 세팅하고 관리할 거냐 이 부분을 꼭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간은 주식 투자와 좀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부분부터 멘탈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는데 저희 그 오래 투자자문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이제 그걸 본인이 직접 하시기 어렵다 판단이 되시면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저희 오로라 투자자문에서 하는 삼성전자과 함께하는 그 상품이 랩 상품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링크 클릭하셔서 한번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내 마음대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이었습니다.